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부터 볼게요. 한국판 뉴디 속도 낸다.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내려보시면 어제죠. 어제 요거. 기사는 이거는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25일 오후. 어제 있었던 거예요. 어제 당정청 이날 국회 의과,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밝힌 10대 입법 과제는 디지털 분야랑 그린 뉴딜 분야에서 결국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요 내용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법 같은 경우는 보안 쪽이 될 수가 있겠고, 보안이라든지 뭐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서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막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린 뉴딜은 당연히 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쪽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부분도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해당 뭐 지원하려고 하는 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좀 시세적인 수혜를 보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입법 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입법을 진행하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관련 뭐 여러 가지 분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운사 V자 반등 뭐 수출 기업은 빈형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뭐 다른 뭐 해운 관련돼서 영상 찍었던 거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풍기다라는 부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했고 실제 뭐 지금 HMMA 뭐 굉장히 많이 투입한다 뭐 그런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요런 거 지금 그래서 요 박스 컨테이너 실어 날려는 해운의 그런 비중이 높은 해운사들은 실적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반대로 지금 이게 구할 수가 너무 힘드니까 수출 업체들은 이걸 여기 담아가지고 실어 날라야 되는데 비명 지르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항로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수출 기업들 선박 긴급 투입 요청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지금 오바마가 바이든을 지원 사격하는 가운데서 지지 연설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남의 나라 정치 과정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언급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예시로 언급되는 거는 별로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미 대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약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게,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약간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기업이라든지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자격지심이랄까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공격한 한 부분이 별로 제 주관적인 상황에서는 뭐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런 부분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 은행 임원 5명 코로나 주주이 확진됐다는 거고, 회장이랑 이제 행장은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대학 최고위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금액이 좀 비싸요. 비싸고 약간 최고위 과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간부급 인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고, 뭐 친목도 다지고 약간 사교성이 짙은 대학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정규 학위 과정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건데 공부하는 거긴 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게 많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발생해서 번지는 상황이다.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한 명 등록했고 접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이라면 뭐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행사도 아닌데 굉장히 좀 핫한 내용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할로윈데이 31일.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의 비상이란 내용이고 지금 뭐 이태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태원에 사람 굉장히 유동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위치 뭐 포함된다. 뭐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클럽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밀집이 많이 일어나서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클럽 등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간격 적용한다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별세 관련해서 뭐 좀 어록들을 모아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어록들 정리된 거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뭐 여기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어록이죠. 이건희 회장의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밀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갈 길을 다들 잘 가라 대신 남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의 이고 이때 당시에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어록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뭐 출근부 찍지 말고 없애라 집이는 어디서 생각만 있으면 된다. 생각의 중요성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동일한 회의에서 좀 좋은 어록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쭉쭉 있고 뭐 우리나라 정치는 사료 관료와 행정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 인류의 삶을 풍요하는 일이라면 누구와 또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지금 워낙 이런 어록을 정리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도움이 많이 이런 어록도 인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고 지금 주식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이건희 사망 자체만으로도 핫하지만 지금 요 추후 문제가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10조가 상속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상속재산 18조 정도 되는데 경영방어 첩첩산중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뭐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삼성전자 뭐 지배구조로 보면 조금 뭐 그렇게 단단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삼성전자 덩치가 워낙 커서 이거 공격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도 싶지만 단단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진 않을까 조금 뭐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볼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과거 소버린이 SK 공격했던 그러한 사태가 재탄생할 수도 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분명 있다라고 염두는 하고 뭐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생명법 통과 때는 뭐 지분율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현황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생각보다 삼성전자 지분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하게 이걸로만 보면 편해요. 일단 자세히 볼 때는 공시를 보는 게 좋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건이 왜 14인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 관계 안에서도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삼성생명 여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넘어갔네요 아까 그 법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삼성물산이 그 다음이고 고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삼성화재도 동일합니다. 팔아야 되는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배력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그렇게 그 지분율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쨌든 이러한 재산 상속 과정에서 굉장히 지분이 뭐 분산될 텐데 물론 특수관계인 가운데서 분산이 될 거고 이제 상속세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조금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SK 소버린 사태가 연출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조금 생각은 하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부분 제가 아까도 뭐 이야기해 드렸듯이 동일하게 요 지분 구조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계열 분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 계열 분리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내용 보면 호텔신라의 최대 주주도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호텔신라 지배구조 화면 살펴보면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이게 계열 분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텔신라 지배구조를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성생명이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건희 회장 사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핵심적으로 뭐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종목은 딱 네 종목 꼽는다면 당연히 삼성물산 항상 지배구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얘랑 그리고 또 삼성생명이 이제 호텔신라랑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생명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이제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네 종목이 굉장히 이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삼성 관련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그리고 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 높다라고 좀 체크를 해놓고 뭐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이 뭐 해외 그런 것도 뭐 약하고 해외 뭐 미증시가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거나 그런지가 않았어요. 지난 주말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그룹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좀 정신없는 뭐 지수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체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거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데 20대 상반기 대출장이 2조 원 채무조정 4년새 31%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론까지 지금 뭐 계속 청년층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그에 따라 감당 안 돼서 채무조정 신청하는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취업도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뭐 대출까지 늘어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별로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안 좋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출로 인한 시장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이 터졌을 때 시장 유동성도 꺾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채권 추심하는 업체도 있죠. 채권 추심. 뭐 상장된 회사도 있는데 그
이 채권 이게 이런 부실이 늘어날수록 이런 채권 출신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업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되 하여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채권 출신 업체의 뭐 실적이 증가한다는 건 채권 부실화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거라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뭐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국내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삼성그룹 관련해서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뭐 지수를 본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 그래도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는 일단 뭐 이런데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린 뭐 이런 구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해놨어요. 지지해놨고 지금 여기서 뭐 10일 이동평균선이 찍어 누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캔들이 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와줄 가능성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정도만 가볍게 체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결국에는 추종을 하긴 할 텐데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여기를 자꾸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여기는 한번 이탈 나왔었고 800선을 계속 때리는 거 부분이라 일단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깼다가 800선을 깼다가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봐야겠고 현재 이런 시장에서 코스닥 관련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가장 이 지금 상황에서 신규 접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 종목들이야 뭐 기본대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뭐 계획대로 해야겠지만 신규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추세 똑같게 코스닥과 같이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가운데 조금 수급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메이저에 매수세가 있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 기관보다는 약간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센 종목 세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게 같이 코스닥이랑 같이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는 약간 그건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단타 성향이 굉장히 크긴 한데 약간 지수 빠지면서 같이 주가 빠지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약간 외국인이 저점을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하면 저점 맞추기식 분할 매수 들어오는 거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데 종목도 이렇게 빠지는데 이 종목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뭐 계속 좀 빠진다. 조금씩 빠진다. 그러면 이 외국인 매수를 믿고서 분할로 같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이 접근하는 가운데 지수 턴할 때 같이 튕겨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묻어가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종목을 좀 찾아서 건드려 분할로 접근한다면 조금 이 시장이 뭐 800 깨고 더 밀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조금 살짝 튕겨주고 뭐 추가적으로 회복해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있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3분기 코스피 같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뭐 코스닥도 동일하긴 하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이제서야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서야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데 실적 발표는 조금 텀이 있고 뭐 11월을 예정돼 있다든지 그런 종목들도 좀 찾아서 옥석을 가려서 차트적인 흐름도 보면서 접근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고 한데 어, 빠르게 배속 재생 뭐 해서 보시라는 의견은 뭐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뭐 앞에 뭐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부분 참고해서 뭐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에 상단에 채팅방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